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온입니다. 지난 파이코의 영상에서 토코노믹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도 몇 분 계셨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파의 영상 이후 파이코인은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토코노믹스와 더불어서 파이코인의 문제점 몇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는 파이코인의 문제점은 총 5가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기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지난 영상 댓글에 파이 관련 디앱이 100개가 넘게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100개라는 디앱을 어떻게 집계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공식 파이 재단에서 발표한 생태계에서 활성화된 디앱은 44개이고 이마저도 대부분의 디앱이 테스트 중이거나 파이 코어 팀에서 확인되지 않는 디앱이었습니다. 여기 붉은색 느낌표 아이콘이 붙어있는 디앱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방치되어 있거나 관리가 안 되거나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디앱이 많았습니다. 즉 파이에서 검증하는 디앱이 아니고 그저 파이 네트워크 위에서 만들어진 디앱이라는 의미입니다. 메인넷에서 검증된 파이 디앱은 맵 오브 파이라는 지도 디앱이 전부입니다. 파이 결제를 허용한 업체를 지도 위에 표시해주는 디앱인데 UI는 나름 깔끔하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크게 활성화된 디앱은 파이어 사이드 포럼이라는 파이 네트워크 전용 소셜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활동을 하고 활동량에 따라서 파이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유저 피드에는 큰 내용은 없고 아무 사진에다가 파이 네트워크라는 로고를 박아서 게시하거나 파이 관련된 이미지만 기계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계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라오는 것은 아마 파이를 받기 위해서 보스로 활동하는 계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이를 활용한 쇼핑몰 디앱인데 파이 체인몰과 파이 바터몰이라는 디앱이 활성도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면은 어느 정도 메뉴를 만들어 두긴 했는데 대부분 중국어로 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보고 중국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게 NFT와 게임파이도 같이 운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고 오류 메시지만 계속해서 출력이 되었습니다. 게임파이에서 여러 종류의 게임을 만들어 두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게 아쉬웠습니다. NFT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클릭하면 메인 페이지로 납치되고 아무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돌려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파이 체이몰의 특이한 점은 자체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 중이고 본인들만의 직업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PCM 월렛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파이 체인몰 월렛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용해 보려고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평가를 보았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후기와 광고 좀 치우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파이 체인몰 말고도 파이 바타몰도 있었는데 바타몰은 워낙 만듦새가 조악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크게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파이 디앱을 찾아보고 확인을 해보았지만 대부분 운영을 안 하거나 프론트엔드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기능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이코인에 100개가 넘는 디앱이 있다는 부분은 아마 테스트 중인 디앱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잡힌 것 같고 그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로 운영 중인 디앱은 10개에서 2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파이는 2019년에 출시가 되었고 지금까지 개발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핵심이 될 만한 디앱이 크게 안 보입니다. 요즘 웹3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디파이 풀이나 대출도 없고 파이 생태계를 이끌어갈 빌더들이 모일 만한 요소가 안 보입니다. 파이와 비슷한 시기에 출시되었던 메이저 체인 중 솔라나가 있습니다. 솔라나는 18년도에 테스트넷이 출시되었고 20년도에 메인넷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솔라나는 메인넷을 출시하자마자 디파이와 웹3에 진출했습니다. 세럼과 레오디움이 대표적이고 NFT는 매직에 대한 중심으로 엄청난 거래량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게임파이와 민코인 플랫폼까지 진출하면서 수많은 사용자를 솔라나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솔라나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 디파이, 금융연계 디핀 등 실생활에 연계되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융 쪽은 온도 파이낸스가 유망하고 결제 분야는 솔페이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은 파클이 있습니다. 솔라나는 1500개 이상의 디앱이 있고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약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솔라나와 파이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블록체인이지만 개발력 부분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메인넷을 넘어서 실물자산 연계까지 시도를 하는 단계에 있지만 파이는 이제 막 테스트넷을 마치고 메인넷 배포 예정 단계입니다. 저도 파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싶진 않지만 개발력 부분에서 타 체인에 비해서 너무 크게 비교가 되다 보니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보는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주된 내용으로 락업 물량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락업 패치는 서서히 일어나고 유저는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유동성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의 파이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자면 쓰임새가 크게 없습니다. 파이는 결제를 위한 차세대 통화라는 게 주요 캐치프라이즈인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파이코인을 소유하고 있어도 사용이 될 수가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파이 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량의 파이가 락업되어 있는 상황에서 락업 해체가 될 때마다 시장에 파이가 풀릴 예정입니다. 시장에 사용 가능한 파이가 나왔을 때 어느 곳에도 파이가 사용될 수 없다면 그대로 시장에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고, 이는 파이의 가치를 그대로 수직 낙하시킵니다. 지금의 파이 차트를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파이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점이 없습니다. 사용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유저들은 그대로 시장에 파이를 매도합니다. 자, 락업이 천천히 되던 빠르게 되던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량을 받아줄 생태계와 이유를 파이는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물량의 파이가 채굴되었습니다. 5년 동안 채굴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파이는 정말 엄청난 물량의 락업 물량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시장에 입석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웹3 부분입니다. 제가 보는 파이의 가장 이해 안 가는 부분 중 하나인데, 파이는 파이넷이라는 웹3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용자를 연결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3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탈중앙화인데, 파이는 KYC 인증을 통해 이미 탈중앙화 소송을 벗어났습니다. 파이 코어 팀이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있고 코어 팀이 KYC를 승인해야 락업이 해체됩니다. 이 부분에서 웹3라는 이념이 사라졌고 왜 웹3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웹3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전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금융활동이 기록되고 저장됩니다. 웹3는 디파이와 다오 같은 다양한 온체인 활동의 집합체인데, 파이는 제대로 된 디파이나 생태계가 없습니다. 생태계도 없는 상황에서 중앙화까지 선언해버렸습니다. 다중 채굴을 막기 위해 KYC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금융규제를 목표로 하는 리플이나 앱토스 같은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 너무 불필요한 도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파이는 웹3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중앙화된 프로젝트이고 이에 맞는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보시면 저희 리온거래소 수수료 하이 링크 있습니다. 신규 가입 제공된 혜택이니까요. 꼭 혜택 받고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